스위스 베른 유니버시티 대학교, 세계 각국에서 왔던 유학생들이 한데 모여 유학생의 밤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학교 생활과 더불어 자신의 나라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프랑스에서 유학 온 한 학생이 한국의 김치를 가리키며 음식을 썩혀 만드는 고약한 음식이라며 비난하고 있었고, 각국에서 온 학생들은 그 말에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한 여학생은 자신의 노트북을 켰고 단 한순간에 세계 각지에서 왔던 학생들의 입을 다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강당을 휘어잡아 버렸는데요. 대체 이 유학생의 밤 강당에서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베른 유니버시티 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에밀리아 비셔라고 합니다.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세상에는 참 다양한 나라와 인종,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각자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스위스를 찾는 유학생들을 보다 보면 배워야 할 점도 찾을 수 있지만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들도 찾게 됩니다.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유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아시아계 유학생이 제 주변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너무나 반갑게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유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학생들과 유대감을 쌓는 것을 좋아하던 저는 이 한국인 유학생이 저희 베른 유니버시티 대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미에 지원했어요. 친구와도 가까워지고 또 이렇게 하면 소정의 장학금을 받기도 했거든요. 처음 보는 한국인과 친해지고 장학금도 받고 일타이피였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은정이는 굉장히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수재였다고 합니다. 한국 이름이 박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은정이를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며 무시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 대학에서 공부하던 프랑스 학생들이었죠. 이 친구들은 첫날부터 은정이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은정이와 함께 학교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정말 깜짝 놀랐다는 표정으로 달려와서는 은정이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너네 나라 애들은 김치 없이는 밥도 못 먹는다는데 괜찮아? 혹시 냄새 때문에 민폐 끼칠까봐 못 가져온 거야? 하긴 김치를 썩혀서 만든 음식이라던데 냄새가 안 나는 게 이상하지 라고 말하며 헐뜯었죠. 저는 사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김치라는 음식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이 친구들이 유치한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프랑스 친구들에게 인종차별을 그만두라고 말했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은정이는 뭐가 그렇게 차분한지 내색하지 않고 자신의 식사를 이어가더군요. 프랑스에서 온 사브렐라는 자신이 눈을 찢고 조롱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인종차별이냐며 스위스에는 표현의 자유도 없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은정이가 유학 첫날을 망친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처음 해외에 나와서 이런 인종차별을 당하면 당황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는 걸 보면서 제가 놀라기도 했었죠. 제가 위로하려고 은정이를 바라보면 은정이는 그저 미소로 저에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유학생의 밤이라고 해서 각국에서 왔던 유학생들이 모여 학교 생활에서 불편했던 점을 이야기하고 각자의 나라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당연히 프랑스 유학생 사브렐라와 한국인 은정이도 함께했죠. 사브렐라는 은정이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물어뜯을 기세로 은정이만 바라보면서 히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노골적이라서 보던 제가 다 민망하더군요. 각 나라의 음식 이야기로 주제가 넘어갔을 때 사브렐라는 이때다 싶었는지 프랑스 요리 자랑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요리가 세계 3대 요리 중 하나라는 걸 아냐면서 말이죠. 사실 프랑스 요리가 유명한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요리의 디저트까지 미식의 나라라고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 자랑도 적당히 해야 하는데 사브렐라는 적당히를 몰랐습니다. 계속된 음식 자랑에 지친 다른 학생들은 적당히 리액션을 하고 주제를 끝내려고 했어요.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걸 느꼈는지 사브렐라는 갑자기 한국에서 왔던 은정이를 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많은 아시아 계통의 유학생들이 있었지만 유독 저희 학과에는 아시아에서 왔던 유학생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왔던 은정이가 저희 반에서는 유일했었어요. 그렇다 보니 유독 은정이만 붙잡고 시비를 걸었죠. 그러면서 은정이를 지목하며 이 반에서 아시아는 너가 유일한데 너의 나라는 뭐가 유명하니? 음식을 일부러 상하게 만들어서 먹는 김치인지 뭔지 말고 또 있니? 라면서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라며 키득거리며 조롱했죠.
은정이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자 사브렐라는 솔직히 아시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중국과 일본의 요리 아니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나 중국의 요리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세계 3대 요리 중 하나라면서 그에 반해 한국의 음식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여나 입안에 너가 유일한 아시아 사람이라 혹시 한국 음식 자랑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더니 요즘 한국 음식이 인기라는 소문이 돌던데 그건 아마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같이 얼떨결에 나온 거품일 뿐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질 유행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중국 음식은 아주 옛날부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세계 3대 요리에 이름을 올렸으니 한국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하며 한국은 아직 중국이나 일본을 넘지 못한 아시아 3등의 나라라고 말했죠. 그놈의 세계 3대 요리가 뭔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세계 3대 요리를 외쳐대는데 시끄러운 앵무새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의외로 이 말이 다른 학생들에게는 먹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프랑스인이었으니까요.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한국 음식이 유명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먹어보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요리가 그렇게 유명하다면 한 번쯤은 한국 음식을 접해봤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도 했죠. 이런 시시비비가 반복되자 유학생의 밤 토론장은 뜬금없는 아시아 국가들을 평가하는 자리가 돼버릴 정도로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심지어 모든 학생들이 이에 동조하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은정이 편에 서서 한국을 지지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은 사브렐라가 말하는 중국인들을 만난 적이 있었다고 했죠. 관광지에서 중국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새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성당같이 침묵을 지켜야 하는 곳에서 큰 소리로 떠들기까지 했으며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서 눈살이 찌푸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사브렐라는 아니 잘 생각해보라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는 분명 중국인데 그런 중국이 그렇다면 과연 한국이라는 작은 3등 국가는 어떻겠냐고 하면서 원래 아시아 국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를 경험해봤던 친구들이 많지 않았던 터에 사브렐라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친구들은 없었고 결국 분위기는 사브렐라의 말이 모두 맞다는 것으로 결론 나려는 찰나였죠. 그때 그동안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은정이가 자신의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서는 강당에 설치되어 있던 빔 프로젝트에 연결하더니 어떤 영상을 틀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영상에는 프랑스 TF 방송에서 진행되었던 한국 요리에 대한 프랑스 현지 미쉐린급 요리사들이 평가하는 영상이 담겨 있었고 한국의 요리를 먹었던 프랑스 셰프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며 최고를 연신 내뱉고 있었죠. 그동안 입으로만 떠들던 사브렐라와 다르게 한국에서 왔던 은정이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듣다가 눈과 귀로 모든 걸 보여주며 단 한순간에 유학생의 밤이 열렸던 강당을 휘어 잡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브렐라가 보여줬던 은정이에 대한 인종차별은 더욱 극대화된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토론장에서 은정이에게 한 방 제대로 먹었으니 약이 잔뜩 오른 모양이었죠.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저희 학과에서는 유학생의 밤 2탄이 진행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각국의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국가를 소개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여행이었습니다. 숙소에 들어가기 전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기로 하고 다 같이 마트로 들어갔었어요. 하지만 이 마트에서 정말 뜻밖의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게 되었죠. 열심히 먹을 것을 고르고 있는데 어디선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싸우는 것 같은 소리에 저희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갔어요. 알고 보니 카운터에서 한 할머니와 직원들이 언쟁 중이더라고요. 사실 말이 언쟁이지 할머니가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추궁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하고 물어봤는데요. 글쎄 할머니가 빵을 사려는데 돈이 모자랐다고 하더군요. 돈이 모자라면 물건을 못 사는 건 당연한 건데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 좀 안타까운 상황이더라고요. 돈이 부족했던 할머니는 직원들에게 손주에게 줄 빵을 사고 싶었을 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던 것이었죠. 할머니의 행색을 보니 사정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할머니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꾸깃꾸깃한 지폐 한 장과 동전들을 내밀고는 돈에 맞춰서 빵을 조금 잘라갈 수 없냐고 물으시고 계셨습니다. 직원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거절했죠. 마트 직원들은 아니 돈이 없으면 마트를 오지 마셔야지. 왜 굳이 마트에 와서 곤란한 질문을 하느냐며 할머니 때문에 지금 다른 고객분들한테까지 피해가 가고 있다며 몰아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브렐라는 직원의 말을 듣고는 맞는 말이네. 지금 사람들 장보다 말고 아무것도 못하고 구경하기 바쁘잖아. 그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과 키득거리며 장난치며 다시 장을 보러 가더군요.
이들의 언성은 점점 높아져 갔고 분위기는 점점 과열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할머니가 빵을 품에 안고 주려고 하지 않자 강제로 뺏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싸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고 그건 바로 한국에서 왔던 은정이었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저는 큰 사단이 날까봐 뛰어들어가 은정이를 붙잡고 너가 저기 끼어들어서 뭘 할 수 있겠냐면서 은정이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가장 목소리가 크던 직원 중 한 명의 덩치가 아주 컸거든요. 은정이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머니가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할머니의 편에 서서 직원들을 나무랬습니다. 덩치 있는 직원은 아시아에서 온 호리호리한 여성인 은정이의 말을 듣고는 할머니의 앞을 가로막은 은정이를 옆으로 밀어내더라고요. 은정이는 밀리지 않으려고 했고 그런 직원은 당황해하며 더 힘을 줘 은정이를 밀어내며 왜 상관없는 당신이 끼어들어서 난리냐며 가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힘을 써 은정이를 밀어내려고 하자 은정이는 직원을 슬쩍 피했고 직원은 자신의 힘을 주체 못하고 앞으로 꼬꾸라졌죠. 그러더니 할머니에게 다가가 할머님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머님과 마트 밖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더니 실갱이에 다 부셔진 빵을 한 손에 들고 다시 와서는 다른 깨끗한 빵과 음료 등을 잔뜩 싸서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은정이가 이렇게 과감하고 터프한 아이였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늘 학교에서도 조용하고 자신의 할 일만 묵묵히 하던 친구여서 그저 조용한 새침대기 여자아이인 줄만 알았었거든요. 다른 친구들도 은정이의 다른 모습에 모두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은정이는 깨끗한 빵과 음료, 그리고 다른 한 손에 부셔진 빵 봉지를 들고 다시 할머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할머님 괜찮으세요?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이 빵하고 음료 가지고 가셔서 손주랑 맛있게 나눠 드세요. 라면서 할머니를 추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셔진 건 제가 먹을게요. 라고 하더군요. 할머님은 은정이에게 연신 정말 고맙다면서 사실 오늘이 손자의 생일인데 변변찮은 케이크 하나 해줄 돈이 없었다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은정이는 손자 생일이었다는 말을 듣곤 살짝 놀라면서 다시 마트에 들어가서 케이크와 과자, 음료수를 바리바리 사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까지 받을 수는 없다며 거절하려 하셨지만 오히려 은정이가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탓에 거듭 감사 인사를 하시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초면에 이름도 모르는 생판남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저는 이때부터 은정이가 더욱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은정이처럼 행동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있던 유학생의 밤에서 한국도 민폐짓을 하던 중국과 다를 거 없을 거라던 학생도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고 말할 정도였죠. 저는 은정이에게 다가가서 아니 마트 직원이 덩치도 크고 무섭게 생겼던데 무섭지도 않았어? 큰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무턱대고 나섰어? 라고 물어봤었는데요. 은정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은정이가 저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고 갑자기 밀려오는 부끄러움에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기댔던 은정이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왜 그래 괜찮아? 바들바들 떨고 있던 은정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할머니 손자가 케이크를 받을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며 나지막하게 말하더군요. 은정이는 그때의 상황이 몸이 떨릴 만큼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조차 물리치고 할머니를 위해 기꺼이 나선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그런 은정이의 행동에 감동했었어요. 은정이의 이런 모습에 저를 포함한 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은정이에 대해 다시 보게 되었죠. 이 일이 있고 난 뒤 은정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완벽한 영웅이 되었고 은정이를 좋아하는 남학생들도 우후죽순 늘어났죠. 그 일이 있고 다음 날 저희는 숙소 뒤쪽에 있는 곳으로 트레킹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발을 삐끗하면서 발목을 다쳤어요. 심하게 다쳤는지 그대로 주저앉아 고통을 호소하길래 곧장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발목을 다친 친구는 병원으로 가는 내내 병원비 걱정뿐이었어요. 스위스의 물가는 정말 살벌한데 병원비는 더 살벌하거든요. 게다가 스위스 국민도 아니고 유학생이었으니 걱정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는 동안 친구의 발목은 실시간으로 부어오르고 있었고 아무리 병원비가 아까워도 치료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발목을 다친 친구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와 5분 동안 상담했습니다. 의사가 더 정밀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겠냐 말했지만 너무 놀랍게도 발목을 다친 친구는 얼음찜질과 보호대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는 영국에서 온 친구였는데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했는데도 병원비가 한국 돈으로 210만 원이 나왔으니 뭘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아주 다행히도 얼음찜질을 하면서 푹 쉬니 붓기가 가라앉더라고요. 물론 친구는 여행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숙소에 있어야 했지만요. 게다가 여행 이후에도 한 달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해 고생했습니다. 발을 세게 구르기라도 하면 발바닥을 통해 통증이 다리 전체부터 허리까지 타고 올라오는 바람에 걸음걸이도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학기가 끝났고 저희는 여름방학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은정이와 함께 국내 여행을 좀 해볼까 했는데 한국에서 머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정이에게 함께 한국에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더 와서는 자기들도 데려가라고 하더라고요. 은정이가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 모두가 은정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은정이는 흔쾌히 저희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여행 계획을 짜고 있는데 다리를 다쳤던 영국 친구 올리브가 자기도 한국으로 갈 때 같이 가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올리브와 함께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다리 다쳐서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과 어떻게 여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행을 가면 많이 걸어야 할 테고 액티비티 한 것들도 많이 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함께 다닐 수 있냔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 가게 된 것도 은정이 덕분이었다 보니 은정이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정이는 고민하는 듯 보였어요. 역시 아무리 이타적이고 사람 돕는 걸 좋아하는 은정이라도 이건 좀 힘든 고민이었겠죠. 올리브도 이걸 알았는지 절대 폐를 끼치지 않을 거고 혹시 아파서 힘들다면 가만히 숙소에 있을 테니 자신도 꼭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고 보니 올리브는 한국 가수들에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 대한 동경심도 커졌을 테고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은정이는 아주 잠깐이지만 올리브의 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정이는 올리브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며 비행기 스케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저는 은정이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굳이 저 친구와 다니면서 불편함을 감수할 이유는 없잖아요. 하지만 은정이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한국에 가기로 한 이유는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은정이와 올리브는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은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을 와서는 갑자기 웬 병원? 저는 비행을 하면서 두 사람의 몸에 문제라도 생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니 은정이는 올리브와 함께 정형외과를 간다고 했어요. 이유는 바로 올리브의 다리 때문이었죠. 저를 비롯한 친구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니, 스위스에서도 비싸서 못 간 병원을 한국에 와서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물론 전 세계에서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스위스보다야 한국이 더 낫기는 하겠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병원비는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한국은 우리 스위스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었고 선진국과 같은 위용을 뽐내고 있었으니 한국도 굉장히 비쌀 텐데 말이었죠. 스위스에서 돈 없어 병원 치료를 포기했던 올리브가 이번에도 병원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리브는 덤덤했어요. 저는 은정이가 엄청난 부자라서 올리브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라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희가 혼란에 빠진 걸 본 은정이는 한국의 병원비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 덕에 저렴하다며 걱정하지 않고 가도 된다고 했어요. 올리브와는 이미 이야기가 됐다면서요. 저희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흩어지는 건 조금 그래서 친구들 다 같이 은정이를 따라서 올리브의 치료부터 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하고는 같이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요. 은정이는 자신의 삼촌께서 운영하고 있다는 정형외과로 향했습니다. 올리브는 가자마자 엑스레이를 찍었고 진료실에 들어가서 초음파까지 찍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면서 대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려고 저러나 걱정되었어요. 스위스보다는 싸다고 했지만 초음파까지 찍었으니 한국 돈 300은 넘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은정이 삼촌이니까 좀 더 싸게 해주지 않을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200은 넘겠지 라고 저희들끼리 나름의 계산을 하고 있었죠. 올리브의 다리 상태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어린이 처음 다쳤을 때 조치를 취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병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브는 물리치료실로 들어갔고 저는 물리치료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곳에서 무슨 치료를 하는지 궁금했지만 그건 안 된다기에 저희는 올리브가 치료를 받는 1시간 동안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병원 건물 안에 있는 카페에 갔어요. 신기하게도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카페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주 보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웃기게도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문화가 우리와 많이 다르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건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였는지 저희는 여행 온 기분을 만끽하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죠. 그런데 그때 공부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라도 받아오려나 했는데 그 사람은 갑자기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더니 창밖 너머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더니 어떤 가게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주문한 걸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을 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밖으로 나가서 무려 횡단보도까지 건너다니, 심지어 그 사람의 자리에는 좋게 200만 원 후반은 되어 보이는 노트북과 아이패드, 그리고 가방까지 있었어요. 저희는 은정이에게 저 사람이 미친 것 같다고, 어떻게 저런 강큰 행동을 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은정이는 이런 광경을 보고도 아무 동요가 없었어요. 아, 저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당황스럽겠네. 괜찮아.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걱정하지 마. 저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댄다면 저희가 대신 가서 그 사람을 잡겠다는 영웅 심리까지 생겼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그 누구도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딱 한 명, 그 사람의 외투에 손을 댄 사람이 있는데 손을 댄 이유도 어이없었습니다.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그 사람의 외투와 가방이 넘어와 있으니 그걸 살짝 밀어서 자리에 공간을 만든 것이었어요. 15분 정도 시간이 지났고 그 사람은 쇼핑백을 든 채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입을 떡 벌리고 저희가 지금 본 것에 대해서 애써 이해하려고 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가방을 다 열어놓고 다니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 핸드백 지퍼를 열어놓고 다니던데 그러면 가방 안이 훤히 보입니다. 지갑과 핸드폰 등 중요한 물건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보여주면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10걸음도 가지 못해서 모든 소지품이 털리고 말 것입니다. 친구들과 저희는 카페에서 SNS에 이런 한국의 카페 모습을 올렸는데요. 한국에 함께 오지 않았던 친구들은 SNS에 올렸던 소식을 접하고는 다들 놀랐는지 반응들이 폭발적이었죠. 마침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올리브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올리브는 치료를 끝내고 발에 보호대를 찬 상태였는데 왠지 얼굴이 번들번들 거리더라고요. 물리치료라는 개념이 생소했던 저희는 올리브에게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올리브는 물리치료사들이 자신을 따뜻한 침대 위로 눕혔고 이불을 덮어주었으며 자신의 다리를 찜질했다고 했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듯한 노곤노곤한 느낌의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치료가 끝나 있었다고 하죠. 솔직히 무슨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발이 훨씬 가벼워진 게 확실하다며 물리치료의 효과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병원비 수납 시간. 저희는 이렇게 좋은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비가 더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했죠.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엑스레이에 초음파를 하셨고 물리치료까지 받으셔서 이렇게 모두 하셨으니까 6만 6천 원 나오셨어요. 저희는 66만 원을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6만 6천 원이 맞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매일 치료받으시면 많이 괜찮으실 거예요. 물리치료 받으시면 15,000원 정도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라는 거였죠.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있죠? 한국 의사들은 전부 땅 파서 진료한답니까? 병원비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은정이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게다가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받는 게 8,000원대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저희는 숙소에 돌아가는 내내 한국의 병원비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저희는 고단한 몸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 밤 12시가 넘은 자정이 넘었더라고요. 문제는 배가 너무 고팠다는 것입니다. 호텔 룸서비스를 찾아봤더니 와인과 술 안주뿐이었고 식사를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은정이가 옷을 입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와 친구들은 지금 옷을 왜 입고 있는 거냐면서 은정이에게 물었더니 밖에 나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은정이는 자기가 말한 것 중에 거짓말이 있었냐고 말하더라고요. 배고프다며 치킨을 먹으러 가자 내가 살 테니까. 그러면서 어서 옷을 입으라는 말에 저희는 홀린 듯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저희는 잔뜩 긴장한 상태였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 외출이라니 이건 완전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고작 5분 걸었던 저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그곳에서 긴장한 채 몸을 웅크린 사람은 저희뿐이었습니다. 가게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서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런 모습들을 신기해하며 치킨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정이가 주문해준 대로 나왔던 치킨을 한 입 먹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맛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연신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이런 치킨은 처음이라며 놀랬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치킨이 있을 수 있다니. 저는 마늘을 정말 싫어하는데 이 마늘 치킨은 여행 내내 먹어도 안 질리겠더라고요. 은정이는 치킨에 맥주까지 시켜주었는데 이 맥주와의 조합이 정말 죽였습니다. 치킨 한 입에 맥주 한 모금을 마시니 피로가 싹 풀리면서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저희가 먹고 있는 음식과 거리의 분위기를 영상으로 찍어 SNS에 업로드했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공유했습니다. 그러자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이게 한국 맞냐?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을 테니 그런 줄 알라는 재미있는 댓글들도 넘쳐났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식사를 하고 나온 저희는 당연히 숙소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정이는 이대로 들어가서 자면 살찔걸? 이라면서 산책하며 좀 걷고 들어가자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어요. 물론 저희는 은정이에 대한 신뢰가 있었지만 타국에서의 새벽 산책은 좀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치킨을 먹은 데야 번화가니까 그렇다 쳐도 산책을 하려면 한적한 곳에 가야 하잖아요. 아무리 치안이 좋은 한국이라 하더라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죠. 유럽에서 새벽 산책? 그것도 여성들이 모여서? 아주 뭔 사단이 나도 제대로 날 테니까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저희 모두는 한국의 새벽 밤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럴 수가 없다면서 정말 크게 놀랐었는데요. 은정이와 함께 간 한강에는 저희 외에도 산책을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은 있었어요. 심지어는 돗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이를 거쳐 지나가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돗자리 위에서 깊은 잠에 드셨는지 코까지 드르렁거리며 아주 집 안방에서 자는 것처럼 잠을 주무시고 계셨죠. 대체 이게 무슨 광경이지 싶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분명 새벽 2시가 다 되어 가던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다른 나라였다면 자정이 넘은 시간에 산책을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잔디밭에 누워있는 사람을 경계부터 했을 거예요. 위험한 노숙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강 주변은 위험한 것 하나 없이 안전했습니다. 저희는 생전 처음으로 자정이 넘은 시간에 그것도 밖에서 심지어 타국에서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하는 산책은 선선하니 바람도 불고 여유롭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 익숙해졌을 때쯤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어카를 끌고 가던 한 할아버지가 넘어지시면서 그만 폐지가 쏟아지고 마셨어요. 그때 저희는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은정이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할아버지에게로 향했는데 저희가 놀란 건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르르 할아버지께 뛰어갔었기 때문이었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아이부터 남성, 여성, 연세가 있어 보이던 지긋한 노인분들까지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길에 나뒹구는 폐지를 줍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할아버지를 일으키며 괜찮으시냐고 묻고 있었고 다들 아는 사람들인 것처럼 폐지를 주워다 리어카에 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한 고등학교 여학생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넘어진 곳은 사거리 한가운데였는데 그 학생은 도로에 서서 할아버지 쪽으로 오는 차들을 막아섰었기 때문이었죠. 저 가녀린 몸으로 교복을 입고 저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하다니 저보다 훨씬 어린 학생이었지만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니 그러기 어렵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 학생의 모습을 보는데 스위스에서 보았던 은정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의를 참지 않고 약자를 돕던 그 모습이요. 한국에서는 저에게 수많은 놀라움을 안겨주었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한국인들의 인성과 시민의식이었네요. 누군가에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들을 더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영웅은 먼 곳에 있지 않더라고요. 스위스로 돌아갈 때 올리브는 놀라울 정도로 다리가 좋아졌습니다. 이젠 가볍게 뛰는 것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알게 된 건데 올리브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은정이가 올리브의 다리를 본 건 이 기회에 올리브의 다리를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올리브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치료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은정이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어요. 한국에서 왔던 은정이의 존재로 정말 많은 일들을 보고 겪고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만난 한국에서의 경험 역시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아, 은정이에게 인종차별하던 사브렐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친구는 저희가 한국에 있던 기간에 학교의 다른 학과 동양인들을 인종차별했다가 발각돼서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뭐 제 벌은 남 못 준다고 어차피 그렇게 될 줄 저희는 이미 짐작했습니다. 여하튼 은정이가 지금 저의 베프라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저도 은정이의 강할 때는 강하고 약할 때는 약한 이런 모습을 배워서 그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한국인 여학생이 스위스 베른 유니버시티 대학에서도 아주 유명했다더라고요. 여하튼 오늘은 은정 씨를 만나 한국과 인연을 가졌던 에밀리아 비셔 씨의 에피소드를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 사연들을 전달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회사에 새로운 성우님께서 합류하시게 되었어요. 실제로 지금 아나운서이시기도 한데요. 아마 다음 주부터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소식 드리고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